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리어 디자인 나만의 역량 탐색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특강은 오늘 크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영역 바탕으로 공통에 대한 역량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직 주요 직무별 필수 역량을 파악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무직의 대표적인 직무별 필수 역량을 파악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목차를 기반으로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공통 역량이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직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자질, 능력을 바로 공통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전공이 다 다르실 거고요. 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 직무도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사실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파운데이션 스킬을 기본적으로 공통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무 역량은 뭐냐면요. 직무 역량은 내가 개개인이 선택한 직무, 잡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선택한 직무가 다 다르다라는 거는요.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즉 필요한 지식이나 혹은 필요한 전문성이나 필요한 스킬이 분명히 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역량은 어떠한 직업군 직무를 갖고 있든지 간에 혹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어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공통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무 역량은 각각의 직무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직무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공통 역량은 직업기초 능력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을 공통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 역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0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상대방이 뜻한 바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뜻한 바를 글이나 말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의사소통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글이나 말의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뛰어나게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문서에 대한 이해 능력 혹은 문서에 대한 작성 능력,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경청 능력, 그리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하위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은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자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자원, 자본에 대한 자원, 재료나 시설, 혹은 인적 자원. 이러한 자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러한 자원들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계획을 기반으로 업무 수행에 이러한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자원관리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원관리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의 하위 요소는요, 시간에 대한 관리 능력, 예산에 대한 관리 능력, 그리고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 능력,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능력, 크게 네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얼마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올바르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지를 검증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하위 요소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하위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또 이를 분석을 하면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을 정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들을 또 활용하는 과정을 정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능력의 하위 요소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해서 해당하는 조직에 대한 체제에 대한 이해, 해당하는 경영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은 기본적으로 국제 감각, 혹은 조직 체제에 대한 이해 능력, 혹은 경영 이해 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 능력까지 하위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통계, 확률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수리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하위 요소는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 크게 네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자기개발 능력은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그런 역량을 스스로 관리하고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위 요소로는요, 자아에 대한 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인관계의 능력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위 요소로는요, 팀워크에 대한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이렇게 5가지 하위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도구나 장치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요소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능력,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응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하게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입니다. 하위 요소로는요,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공통 역량을 보통 10가지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고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고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10가지의 역량 같은 경우는 업무 생활과 조직 생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술직의 주요 직무별 필수 역량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기술직군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포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업무라는 것 자체는 우선 R&D와 그 다음에 생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R&D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연구나 개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파트 같은 경우는 제조,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업무라는 거는
산업군에 따라 조직 구조는 분명히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기업에 따라 직무를 부르는 명칭과 업무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분포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반도체, 자동차, 제약,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결국에 반도체, 자동차, 제약회사에서 불리는 세부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 명칭, 직무 명칭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기술 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반도체에서 불리는 명칭, 자동차 분야에서 불리는 명칭, 제약이나 바이오에서 불리는 명칭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무 명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는 직무 명칭도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업종과 분야와 직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조직 구조도에 따라서 직무를 부르는 명칭은 분명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업무에 대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 직군 안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불리는 직무 위주로 필수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연구개발 파트입니다. 연구개발 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R&D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연구와 개발 파트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개발 파트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연구라는 업무는 리서치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연구라는 업무 자체는 고객과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 결국에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창작 행위를 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라는 업무는 선행 연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정부 산하의 연구소나 대기업 산하의 사설기술연구소에서 보통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런 연구라는 파트나 업종이나 회사의 공정 특성에 따라 업무에 대한 범위는 변화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는 타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창작 행위를 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상위 수준의 과학적인 기술력에 대한 그 숙련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높은 기술적인 숙련도와 연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도를 분명히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게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상용화 단계로 넘어갈 때는 개발 파트로 이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 파트입니다. 개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미 시장과 타깃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창작 행위입니다. 결국에 연구와 개발 파트의 차이점은 타깃이 있냐, 타깃이 없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미 시장이 정해져 있고 목표 고객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행위가 개발이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발 업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작동성 평가, 기술성 평가, 양상성 평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개발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나 공정성의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기술적 평가에 있어서 좋은 신뢰성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이 개발 과정이 딜레이가 되고 캔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이라는 파트 경우는 결국에 타깃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창작 행위다 보니까 결국에 생산이나 공정, 기획, 디자인, 재무, 영업 등 너무나 많은 부서들과 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와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또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개발 파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파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요, 당연히 개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 깊이 있는 이해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R&D나 연구개발 파트는 학점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업무적인 협업과 교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와 외부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능력, 그리고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마감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디테일함은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나 공정상에서 분명히 문제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력이 또 요구되는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공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석사와 박사를 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화학이나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 R&D 연구개발 파트가 조금 더 석사나 박사학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런 전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분야 같은 경우는 외국어 능력이 최근에 워낙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구사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야별 따라 분야별에 맞춰서 또 요구되고 있는 스킬이나 툴에 대한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산과 품질 파트입니다.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품질은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이렇게 크게 4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생산 기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생산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산 공정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기획을 하는 파트를 생산 기술 기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 생산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선행 검토나 설비에 대한 사양을 검증하기도 하고 양산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선행 생산 기술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산 생산 기술입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술 개발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양산 중의 공정 내 신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품질에 대한 확보와 수율에 대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양산 생산 기술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해당하는 분야에 맞춰서 심도 있는 이해도와 기술적 숙련도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산 기술 과정 속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생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율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직무입니다. 생산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개발과 품질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되고 나서 양산,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해당하는 부문별 생산 계획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관리, 즉 생산 스케줄에 대한 관리와 생산량을 파악하는 것을 생산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업무는 첫 번째 생산계획 수립을 합니다. 생산 요구량에 근거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 실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관련된 수급 관리, 그 다음에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바로 생산관리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 기술이나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들어가는 분야에 맞춰서 당연히 공정에 관련 지식을 쌓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각각의 공정별 필요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공정에 관련된 지식은 특히 반도체 분야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양한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사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 혹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능력, 통계 툴에 대한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준화 규격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다양한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외국어에 대한 역량, 혹은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국내도 있지만 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현지에서 다양한 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국어에 대한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실제로 내가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산직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생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현장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 같은 경우는 좀 계획성을 갖고 있고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통계 툴에 대한 사용 능력, 엑셀에 대한 활용 능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외국어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같은 경우 우선 QC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품질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입고부터 출하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제품의 결점이 없도록 제품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일을 품질 관리 QC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업무는요. 품질 기획, 품질 관리, 품질 보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회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는 공장 내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 관리하는 업무는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공장상의 편차나 제조의 품질을 주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을 검사하는 역할을 보통 품질 관리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품질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입고에 대한 검사,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 검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입니다. QE 직무다라고도 하는데요. 생산이 완료되고 나서 제품의 품질 시험, 그 다음에 측정,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보통 품질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고 나서부터의 관리하는 업무를 품질 보증이다라고 하고요. 공장 외부에서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선을 하기도 하고 재발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가별 유해물질 자료를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승인 사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글로벌 품질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파트도 산업군과 분야에 따라 특정 전공을 필수로 요구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분야의 전공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는 외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나 혹은 GMP 교육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썹 인증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품질에 관련된 또 분야에 맞춰서 외부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기에 대한 사용 능력을 통해 분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요구되고 있는 분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툴에 대한 사용 능력을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하시고요. 이런 분석 기기들이나 분석 툴을 통해 꼼꼼하게 원하는 수치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활동과 이런 경험을 쌓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품질 보증 같은 경우는 디테일함, 섬세함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세함, 디테일함, 꼼꼼함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 같은 경우 당연히 외국어 중요합니다. 특히 품질 보증 같은 경우는 외국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오피스에 대한 사용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이나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실험 경험을 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학부 연구생, 현장 실습, 인턴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꾸준히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측근 IT 분야입니다.
사실 IT 관련된 분야는 사실 업무가 너무나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분야입니다. 개발 분야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래머, 혹은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혹은 시스템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인베디드, 혹은 보안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개발 관련된 분야는 사실은 분야가 정말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한 카테고리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IT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개발 외에도 다양한 IT 관련된 직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IT 제품에 관련된 전사적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업무, 그 다음에 기획이나 환경 구축, 실행, 결함에 대한 관리를 하는 테스팅 업무,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업무, 그 다음에 IT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기술 사용 설명서를 제작을 하는 테크니컬 라이팅, 그리고 다양한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 보안, 이러한 직무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개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영업, 그 다음 IT 마케팅, 서비스 기획, 플랫폼 기획,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 이런 것들이 비개발에 관련된 직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관련된 IT 분야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역량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개발에 관련된 분야 업무들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개발에 관련된 업무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각의 개발 분야마다 사용될 수 있는 개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발 분야마다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자 하는 개발 언어들이 뭐가 있는지 당연히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능력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자꾸 어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관리, 학점 관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언어를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통해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대내 혹은 외부의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입상 실적을 만드는 것도 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 관련된 분야는 실제로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1차 평가를 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발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발적인 역량을 직접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수상 실적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또 필요한 역량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무직군의 대표적인 직무와 필수 역량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사무직군의 주요 직무와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무직군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는 이제 마케팅과 소프팅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은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영업관리 마케팅이 있고요. 지원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회계, 홍보, 이런 업무들을 보통 지원부서 업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직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기술직 분야와 동일합니다. 요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권, 유통소비재, 교육출판회사 이런 식으로 업종별 직무를 부르는 명칭 분명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 직무에 대한 범위와 중요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불리는 직무에 대한 명칭도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산업군 혹은 업무별 해당하는 직무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고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도도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불리고 있고 금융권에서 중요하게 좀 체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무들은 분명히 교육과 출판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런 직무들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통소비재에서 불리는 직무라는 이런 명칭이 또 교육 분야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직무 명칭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불리는 직무 명칭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직무에 대한 구성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시 한번 잘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사무직에서 공통적으로 좀 불리우고 있는 대표적인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관리, 영업지원이 있습니다.
영업은 실제로 고객 접점으로 혹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실제로 매출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는 과정을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업에 대한 기획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혹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는 매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를 영업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 지원은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팔로우하고 서포트해주는 활동을 영업 지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라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관리의 대표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관리는 크게 4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관리입니다. 담당하는 브랜드나 매장에 관련된 월, 연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목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매장의 안전관리와 청결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인력들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에 대한 기획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보통 대표적인 영업관리의 직무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영업이라는 이제 직무들은 기본적으로 전공 무관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전공 무관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관리 직군을 살펴보시면 해당하는 이제 회사의 결세에서 인턴 경험을 했던 사람들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분명히 메리트를 주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에 영업관리는 결국에 현장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산업군별 현장에 대한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에 대한 경험이 결국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 경험을 꾸준히 쌓는 과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해당하는 상품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용어에 대한 숙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약간의 관심, 애사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하거나 해당하는 회사를 방문을 하거나 상권을 분석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이 영업관리에서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파트입니다. 인사는 HRM과 HR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RM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사팀의 업무입니다. 인력을 채용을 하고요. 인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 평가와 보상을 하고 노무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HRD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신입사원들 경력 직급 혹은 직급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HRD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업무는 HRD와 HRM 크게 2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인사 업무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에 인사라는 업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채용과 해임, 관리, 평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통 HRM 업무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자원에 대한 활용을 계획을 세우고 선발과 배치를 진행하는 것도 HRM 업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업무는 HRD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M 업무는 여기 나와 있는 업무가 보통 대표적인 인적자원 관리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다양한 인재에 대한 역량을 양성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인적자원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신입사원들에 대한 채용이 많은 데는 바로 HRM 업무이고요. HRD 업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통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사 파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인사와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기본적인 지식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 인적자원 관리, 아니면 인사에 대한 관리, 심리 관련된 교과목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사 파트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무법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HRM 같은 경우는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메리트를 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직원들의 이제 급여 관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역량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급여나 승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지사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역량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파트, 세무 파트, 자금 파트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회계라는 업무는요, 실제로 기업의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에 대한 회계 정보를 생성을 하고 이런 생성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취합된 회계 정보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역할을 회계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경영에 대한 실적을 회계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회계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라는 것 자체는요, 세법에 규정된 기업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계산의 과정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곳은 정해져 있는 세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법 기준을 통해 과세 소득을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는 역할을 세무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나 자금 업무는요, 실제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일, 월, 분기, 연단위, 자금,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관련된 모든 흐름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자금에 대한 계획과 수립과 실행을 진행하는 역할을 자금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재무회계는 회계, 세무,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이 클수록 업무는 세분화되어 있고요. 조직에 대한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랑 세무 업무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경계열을 우대하는 대표적인 직무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회계 과목에 대한 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도 매우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혹은 재경관리사, 혹은 CPA, AICPA 이런 식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도 필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꼼꼼함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윤리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툴이나 엑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 능력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재무회계 쪽에서 조금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이런 곳에서 좀 여러분들의 현장 아르바이트를 쌓는 과정도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는 소비자의 욕구를 상품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 영속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케팅은 크게 콘텐츠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타겟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적용하는 업무입니다. 최근에 온라인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적용된 마케팅에 대해 이미 고객들이 매출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크하고 이슈를 개선하는 즉 성과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이 들어가는 업무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업무는 이제 유형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인하우스 B2C 마케팅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을 보통 인하우스 B2C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하우스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하우스 안에서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이커머스 분야 등 마케팅에 관련된 기본 지식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마케팅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도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대행사에서 좀 인턴이나 현장 아르바이트 하는 거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 마케팅 같은 경우도 마케팅 관련된 공모전을 꾸준히 나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실무 역량을 다양하게 쌓는 과정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경험을 갖는 과정도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인스타나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또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사무행정 업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사무행정 업무는 직무기술서의 세분류와 능력 단위만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사무행정 업무를 통합으로 뽑고 그 다음에 부서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발령을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는 되게 많습니다. 회계도 있고요, 인사도 있고요, 총무도 있고요, 기획도 있고요, 고객관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분류와 능력들을 모두 다 수행을 하기보다는 이 세분류 중에 하나의 부서로 발령을 받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별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만 보셔도 충분히 좀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직군까지 각각의 직무별 필요한 역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직무별 필수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KSA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업적인 성실은 뭐가 있는지를 전공 과목과 자격증, 외부 교육 이런 것들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두 번째 기술적인 성취가 뭐가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현장 경험 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스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태도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무에 대한 역량을 파악을 할 때는 필요한 학업적인 성취, 기술적인 성취, 태도적인 성취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채용 공고문을 많이 보시면 좋기는 합니다. 채용 공고문은 필수 조건과 우대사항, 담당 업무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은 채용 공고문이나 각각의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현직자 인터뷰 자료를 끊임없이 많이 보는 과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은 직무기술서 자료만 보시더라도 필요한 역량이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해 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역량 탐색이라는 주제를 통해 필요한 역량들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향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파트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을 또 확인하는 과정 속에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하는 주제 기반으로 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